동네 남자들이 밤마다 모이는 빨래방. 정말 머리 말고 다른 데도 만져준다고요? 저는 한미영입니다. 58배 나이에 새로운 동네에서 다시 시작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혼 후 가져온 위자료로 작은 심야 코인 빨래방을 차렸죠. 낮에는 수선이를, 밤에는 빨래방을 운영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문득 창밖을 보니 한 남자가 우산도 없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걸음걸이, 곧은 어깨선.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분이었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사장님 계시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진수 씨였어요. 동네 헬스장을 운영하는 42살 남자인데 운동복 세탁을 자주 맡기러 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사장님이 특별 세탁 서비스 한다고 들었는데요. 진수 씨 목소리에 이상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술 냄새도 났고요. 특별 세탁이요. 저희는 일반적인 빨래와 수선만 합니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남자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밤늦게까지 불 켜두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면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런 오해를 받을 줄 몰랐어요. 예전 점포에서 당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저 빨래방을 운영할 뿐입니다. 진수 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왜 남자들이 밤마다 여기 들락거리는 거예요? 특히 그 할아버지 말이에요. 밖에서 걷고 있던 그 남자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빗속에서도 꿋꿋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나가주세요.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진수 씨가 발로 막았습니다. 사장님도 참 고집이 세네요. 뭐가 그렇게 아까운데요. 그때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까 그 남자분이었습니다. 빗속에서도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어요. 진수 씨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나요? 남자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진수 씨가 머뭇거리더니 혀를 끌끌 찼어요. 뭐, 별거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진수 씨가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동네 남자들이 밤마다 모이는 빨래방. 참 재밌네요. 문을 닫고 나서야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또 시작되는 건가요? 예전처럼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젖은 유리창에 번져 보였어요. 저 밖에서는 한 남자가 여전히 비를 맞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왠지 그 뒷모습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진수 씨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네 남자들이 밤마다 모이는 빨래방. 정말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틀 후, 그 남자분이 빨래방에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지를 들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수선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어요. 깔끔하게 다듬어진 머리카락과 곧은 어깨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수선이 필요하신가요? 작업바지 밑단이 좀 길어서요. 혼자 사니까 이런 일이 서툴습니다. 봉지에서 꺼낸 작업바지를 보니 꽤 좋은 옷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히 밑단이 길었습니다.
금요일쯤 찾으러 와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서도윤입니다. 접수증을 적어드리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매일 밤 산책하시는 분이시죠? 도윤 씨가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걸 보셨군요. 잠이 안 와서 걷곤 합니다. 불면증이신가요? 물어보고 나서 너무 사적인 질문을 했나 싶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년 전부터 그렇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로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외로운 뒷모습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늦게까지 불 켜두는 건 어르신 픽업 세탁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는데. 아마 진수 씨 때문에 예민해진 것 같았어요. 픽업 세탁이요? 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빨래를 대신 해드리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연결해 주셔서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눈빛이 따뜻해 보였어요. 좋은 일 하고 계시는군요. 별것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서요. 도윤 씨가 나가신 후 문득 카운터 뒤쪽을 봤습니다. CCTV 박스에 빨간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메모리 분량 수리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벌써 한 달째 그대로였어요. 수리비가 부담스러워 미루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핸드폰을 보니 동네 맘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심야 빨래방 이상하지 않나요? 밤늦게까지 불 켜두고 남자들만 드나드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댓글도 몇 개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수상해 보이긴 했어요. 뭔가 특별 서비스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예전 그 악몽이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윤 씨가 또 지나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혼자 규칙적인 걸음으로. 왠지 그 모습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이 조용한 동네에서도 결국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슴이 답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윤 씨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도윤 씨가 바지를 찾으러 왔을 때 어깨를 살짝 움츠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어깨가 불편하세요? 조금 결렸나 봅니다. 요즘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그런 것 같아요. 바지를 포장하면서 말했습니다. 재봉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깨 결림에 대해서는 좀 알아요. 너무 한쪽으로 자세를 기울이면 안 되거든요. 그런가요? 잠깐만요. 안쪽에서 찜질팩을 꺼내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수건에 싸서 내밀었어요. 이거 목 뒤쪽에 대고 계세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도윤 씨가 망설이더니 찜질팩을 받았습니다. 손이 살짝 스쳤는데 따뜻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니에요. 저도 어깨 아픈 건 잘 아니까요.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수 씨였어요. 얼굴이 벌개져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뭔가 특별한 서비스가 있나 보네요. 진수 씨 시선이 도윤 씨가 들고 있는 찜질팩에 머물렀습니다. 나한테도 그 정도 친절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도 난 아직 젊어서 안 되는 건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받을 줄 몰랐어요.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뭘 잘못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분한테만 특별 대우 해주시면서.
도윤 씨가 찜질팩을 카운터에 내려놓았습니다.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그저 친절하게 도움을 주신 것뿐입니다. 할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여기 사정을 아시나요? 진수 씨 목소리에 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윤 씨 표정이 단단해졌어요. 사정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빨래방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시나 보네요. 빨래만 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그만 나가주세요. 제가 끼어들었지만 진수 씨는 비웃었습니다. 사장님도 참 가리시네요. 돈 많은 할아버지한테만 잘해주시고. 지금 당장 나가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수 씨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도윤 씨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나갔어요. 할아버지, 조심하세요. 여기가 그런 곳인 줄 모르셨죠? 문이 닫힌 후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상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요. 아닙니다. 사장님이 잘못하신 게 없어요. 도윤 씨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찜질팩 가져가세요. 어깨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가져가세요. 제발요. 도윤 씨가 망설이다가 찜질팩을 다시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마움과 동시에 뭔가 아련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도윤 씨 생각이 났습니다. 따뜻했던 손길, 단단하면서도 다정했던 목소리. 오랜만에 누군가에게서 진짜 친절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진수 씨 말투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분명 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릴 거예요. 창밖으로 도윤 씨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어깨가 덜 결려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동네 맘카페에는 빨래방 관련 글이 계속 올라왔어요. 대부분 추측성 댓글들이었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특히 늦은 시간까지 복지관 어르신들 빨래를 처리하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빨래를 개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수 씨였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문 열어주세요. 영업시간 끝났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할아버지한테 해준 그 특별 서비스, 나한테도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문을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리 가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요? 하하, 그럼 여기서 뭘 하는지도 다 말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진수 씨가 문을 더 세게 흔들었습니다. 유리가 덜덜 떨렸어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도윤 씨였어요. 평소보다 빨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할아버지. 좋은 타이밍이네요. 여기 사장님이 특별 서비스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받으셨잖아요? 진수 씨가 비틀거리며 도윤 씨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도윤 씨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뭘 그만두라는 거예요? 사실 말하는 거 말이에요. 술 취한 상태로 영업 방해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진수 씨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도윤 씨에게서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나 봐요. 할아버지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요? 전 서도윤입니다. 소방관으로 35년 근무했고
이런 상황 처리에는 익숙합니다. 도윤 씨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112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조용히 돌아가실까요? 진수 씨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에요. 진수 씨가 비틀거리며 사라진 후 도윤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문을 열고 나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바로 신고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곧 굵은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요. 도윤 씨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택시도 안 잡힐 것 같네요. 호우주의보까지 내렸던데요. 정말 폭우였어요. 몇 발자국만 나가도 흠뻑 젖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집에 가세요? 도윤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제 집이 여기서 5분 거리예요. 비가 좀 그칠 때까지 제 거실에서 쉬다 가시면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비로는 정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냥 비 그칠 때까지만요. 도윤 씨 집까지 가는 5분이 정말 길었습니다. 우산을 같이 쓰며 걸었는데 어깨가 자꾸 스쳤어요. 빗소리가 너무 커서 말도 제대로 안 들렸습니다. 샵샵 오화. 과거의 메아리. 도윤 씨 집은 소박했지만 깔끔했어요. 거실 한쪽 벽에는 소방관 근무복과 기념 메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따뜻한 차 끓여드릴게요. 젖은 외투를 벗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2인용 식탁, 작은 소파, 그리고 한쪽에 놓인 사진 한 장. 도윤 씨와 한 여자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입니다. 언제 다가왔는지 도윤 씨가 차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3년 전에 췌장암으로 떠났습니다. 6개월 투병했는데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도윤 씨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시는 거군요.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아내가 아프던 시절에는 밤새 깨어 있곤 했거든요.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갑자기 말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었어요. 전 남편이 저를 믿지 못했거든요. 이상한 소문 때문에요. 도윤 씨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들어주었습니다. 예전에도 빨래방을 했었어요. 서울 변두리에서요. 거기서도 복지 차원으로 무료 세탁을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상한 소문을 퍼뜨렸어요. 밤에 남자들을 불러서 다른 일을 한다고요. 완전히 거짓말이었는데 사람들이 믿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남편까지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늦게 들어온다고 정말 빨래방에만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결국 견디다 못해 점포를 접었죠. 그래도 남편은 저를 믿지 못하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혼하셨군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수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또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도윤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서 있더니 돌아왔어요. 사장님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예전처럼 이상한 소문이 퍼지면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그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감정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믿어준다는 느낌,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빗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따뜻한 공간에 더 있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네 지인 연주 언니가 빨래방으로 찾아왔어요. 미영아, 너 또 시작되는 거 아냐? 연주 언니는 예전 일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 소문 나잖아. 너네 빨래방 이상하다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맘카페에 글 올라온 거 봤어. 그리고 어젯밤에 술 취한 남자가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거 본 사람도 있대. 진수 씨 일을 말하는 거였어요. 또 같은 일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심해. 특히 남자들이랑은 거리 둬. 연주 언니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또 시작되는 걸까요? 샵샵 6화. 불씨와 영웅. 며칠 후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전기 타는 냄새 같았습니다. 배전함 쪽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혼자 중얼거리며 배전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어요. 아!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연기가 나기 시작했어요. 불이 날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데 마침 도윤 씨가 지나가다 연기를 보고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배전함에서 불꽃이 튀면서 연기가 나요. 도윤 씨가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일단 주차단기부터 내려야 해요. 빠르게 움직여 전기를 차단하고 어디선가 소화기를 가져와 연기 나는 부분에 뿌렸어요. 동작 하나하나가 정확했습니다. 젖은 수건으로 연기를 차단하고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 젖혔어요.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해온 사람처럼요. 35년 소방관 경력이 헛되지 않네요. 상황이 정리된 후 도윤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어요. 도윤 씨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배선이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윤 씨가 배전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누군가 함부로 만진 흔적이 있네요. 여기 손잡이가 억지로 돌린 것 같고요. 진수 씨 생각이 났습니다. 며칠 전 술 취해서 와서 소란 피울 때 이 근처에서 뭔가 만지작거렸던 것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이번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말을 하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엔 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거예요. 도윤 씨도 그 의미를 알아차렸나 봅니다.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으셨나요?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었지만 소문 때문에 결국 모든 걸 잃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르길 바랐는데 도윤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달라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지켜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전기는 내일 전문가한테 수리 맡기시고 오늘은 일찍 문 닫으세요. 도윤 씨 말이 맞았어요.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도윤 씨를 생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 차분하면서도 믿음직했던 행동들, 그리고 저를 걱정해 주는 따뜻한 마음까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이 설렐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나이를 따지지 않나 봅니다. 며칠 후 도윤 씨가 제안을 했어요. CCTV하고 녹음기 새로 설치하는 게 어떨까요?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제품으로요. 도윤 씨 도움으로 새로운 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녹화되고 녹음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기회가 왔습니다. 상가번영회 모임 날이었어요. 저도 빨래방 사장으로서 참석해야 했습니다. 가기 싫었지만 피할 수도 없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요즘 빨래방 장사 잘 되시나요? 누군가 비꼬듯 물었어요. 네, 그럭저럭요. 회의가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다들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진수 씨가 일어났어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상가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곳이 있는 것 같아서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남자한테만 야간 서비스 제공하는 빨래방 말이에요. 잠깐요. 그건 오해입니다. 일어서서 말했지만 진수 씨는 계속했어요. 밤늦게까지 불 켜두고 특정한 남자들만 받는다면서요? 이게 정상적인 빨래방 운영인가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도윤 씨였습니다. 손에 뭔가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누구세요? 회장님이 물었어요. 서도윤입니다. 한미영 사장님을 도와 증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도윤 씨가 테이블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첫 번째, 지난 일주일간 빨래방 CCTV 녹화본입니다. 노트북을 켜서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복지관 어르신들이 빨래를 맡기고 찾아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의뢰서입니다. 공식 문서였어요.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 세탁물 대행 서비스 의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지난달 전기료 고지서입니다. 야간 운영이 봉사활동 때문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진수 씨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마지막으로 방금 전 진수 씨가 하신 발언 녹음본입니다. 핸드폰에서 진수 씨 목소리가 나왔어요. 남자한테만 야간 서비스 제공하는 빨래방.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미영 사장님은 3개월 전부터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야간 운영도 남성 고객 방문도 모두 이 때문입니다. 도윤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진수 씨가 말하는 특별 서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사람들이 진수 씨를 쳐다봤어요. 진수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오해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거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진수 씨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수 씨가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아마 동네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어려울 거예요. 8화. 새로운 약속. 며칠 후 상가번영회에서 공식 사과문을 게시했어요. 그리고 빨래방 앞에 복지 세탁 협력점 스티커까지 붙여줬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도윤 씨와 함께 새로 산 드럼 세탁기를 설치하며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도윤 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야간 타이머하고 배선도 새로 정비했으니까 이제 안전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도 감사해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어서요. 해가 지고 네온사인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이 불빛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제 불도 소문도 우리 손으로 끌 수 있어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새로 산 드럼 세탁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회전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도윤 씨와 나란히 서 있으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미영 씨. 네. 앞으로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계속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고백받을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뭐 중요한가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도윤 씨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품에 안기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또 예전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이제는 다르잖아요. 네,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세탁기 불빛이 돌고 있었어요. 우리 두 사람의 실루엣이 유리창에 겹쳐 보였습니다. 도윤 씨가 제 손등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마에도 살짝 키스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천천히 가요. 서두르지 말고요. 네, 천천히요. 그날 밤 도윤 씨는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제 곁에 있어줬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제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응원해 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더럽혀진 소문을 말없이 행권했어요. 그리고 서로의 내일을 약속했습니다. 도윤 씨 어깨에 기대어 중얼거렸어요. 세탁기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밤이었어요. 심야 빨래방의 따뜻한 불빛처럼 우리 사랑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